계속해서 라이트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사용할 사진 파일을 임포트를 해놓죠.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은 이 세 장의 사진을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바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포토 데이터 폴더로부터 선택한 그 세 장의 사진을 바로 데스티네이션 카피 방식으로 해서 LR 포토 폴더에 있는 2020 폴더에 있는 from web로 into one 폴더 방식으로 해서 임포트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세 장의 사진이 임포트가 되겠죠. 총 9장의 사진이 현재 from web 폴더에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임포트가 되어 있는 이 사진의 그 썸네일 상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1, 2, 3, 4 임포트가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썸네일상 임포트를 했던 이 파일이 갖고 있는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경우에 어떤 그 썸네일로부터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뷰 옵션이 있죠. 뷰 옵션에서 보게 되면 그 그리드 뷰가 갖고 있는 옵션 중에 보게 되면 컴팩트 셀 엑스트라 부분이 있죠. 일단은 그 인덱스 넘버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와 같이 임포트가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그 상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로테이션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진을 가리켰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그 사진을 회전시켜주는 그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게 됩니다. 바텀 라벨 쪽에 보게 되면 이 레이트 앤 레벨로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어떤 색상이라든가 스타 레이팅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2번 키 또 3번 키 그러면은 이렇게 스타 레이팅이 붙어 있는 상태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 이 컬러 라벨 부분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뷰 옵션에서 봤을 때 바텀 라벨이 레이팅 앤 라벨로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바텀 라벨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그 탑 라벨 쪽에 보게 되면 바로 copy name or file base name이라고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가 탑 라벨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그 현재 임포트를 한 그 파일이 갖고 있는 파일 네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파일 이름은 그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확장자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타입을 copy name or file base name이 아닌 바로 파일 네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 이름과 그 확장자 이렇게 .jpg, .jp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그 탑 라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임포트를 한 그 파일의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그리드 뷰가 아닌 바로 어떤 특정 사진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그 루페 뷰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드 뷰, 루페 뷰, 그리드, 루페 이렇게 그 특정 사진이 완전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파일 네임과 가로 세로 해상도를 그 정보 값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I키를 눌러줍니다. I키 그럼 이렇게 파일 네임과 가로 세로 해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시 I키 그러면은 이 찍은 사진이 갖고 있는
바로 이제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또 ISO 값, 또 렌즈가 갖고 있는 이 화각인 포컬 랭스 값, 네, 이런 값들을 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단축키 I키, 그럼 이제 사라지게 되죠. I키를 이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네. 다시 다른 사진을 또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촬영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네. 이렇게 루페 뷰 상태에서 단축키 I키를 통해서 파일 이름과 기본적인 어떤 가로 세로 해상도 또 촬영된 이런 정보값을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 G키, 그리드 뷰로 바꿔놓죠. 인위적으로 이제 그 컬러 라벨을 뭐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놓고 단축키 7번, 그러면 이제 그 옐로우 바탕 색상으로 옐로우 컬러로 컬러 라벨이 지정이 되죠. 네, 이렇게 이것은 8번 그린 색상 스타 레이팅을 붙이기 위해서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그 컬러 라벨과 스타 레이팅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적용되어 있는 이제 그 컬러 라벨과 스타 레이팅대로 사진을 이제 다시 검색을 해서 재정렬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럴 경우에 이제 보면 상단에 보게 되면 애트리뷰트라는 기능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넣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트리뷰트로 바꿔놓게 되면은 일단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이팅이 별을 하나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최소 별이 하나 이상인 그 사진만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2개, 그러면은 최소 별이 2개 이상인 사진만 또 찾아주게 되죠. 3개, 그러면은 별이 3개인 것만 또 찾아주게 되죠. 다시 이제 그 별을 하나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하나로 다시 또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스타 레이팅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 정렬 상태를 바꿔주게 됩니다. 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컬러 라벨 부분이 있죠. 붉은색을 체크해 주게 되면은 붉은색 라벨이 그 적용이 되어 있는 사진만 찾아서 또 표시를 해주게 되죠.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옐로우까지 체크를 해주게 되면 붉은색과 옐로우, 그린 색상 체크, 그러면은 레드, 옐로우, 그린 3개의 라벨이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체크, 다시 옐로우로 끄고 그린도 끄고 그러면은 레드만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레드도 끄게 되면 어떠한 컬러 라벨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파일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타입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 ki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사진 파일만 선택을 해주게 되고, 옆에 있는 이제 그 버처 카피를 선택해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버처 카피를 만든 파일도 같이 검색을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마스터 포토 해제, 버처 카피 해제, 맨 끝에 있는 이제 그 비디오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비디오 파일만 찾아주게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이 없죠. 동영상 파일이 없는 상태죠. 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클립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클릭 해제. 이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쪽에 보게 되면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 플래그는 어떤 사진에 대해서 이제 그 깃발을 꽂아 놓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원 상태로 되돌아가 주기 위해서 None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최초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사진에 대해서 깃발을 꼽아 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단축키 P키를 눌러주면 P키, 그럼 이렇게 플래그가 표시가 되죠. 포토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Set 플래그 기능이 있죠. 플래그가 단축키 P키, 언플래그가 단축키 U,
reject가 X입니다. 자, 이 플래그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작업이라든가 특정한 파일을 나중에 이제 삭제를 하거나 보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플래그가 켜져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X를 눌러주게 되면 특정 사진을 선택해서 X, 그럼 이렇게 X자 모양의 플래그가 붙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X 플래그가 붙은 사진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희미하게 컬러 색상이 지금 바뀌어 있죠. 지금 이렇게 X 플래그가 붙어 있는 것만 나중에 바로 포토 메뉴 쪽에 보게 되면 Delete Rejected Photo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 기능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진을 나중에 이제 삭제를 해야 할 사진만 따로 미리 선택을 해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X 플래그가 붙어 있는 것만 찾아서 자동적으로 포토에 Delete Rejected Photo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플래그를 해제를 시킬 때는 선택해 놓고 단축키 U키, 그러면 이제 플래그가 꺼지게 되죠. U 역시 U. 시험 삼아서 2018 6월 20일 이 두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단축키 X 이렇게 리젝트 플래그를 붙여줍니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바로 포토 메뉴 쪽에 있는 Delete Rejected Photo,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해당 파일을 이제 삭제를 할 거냐고 묻죠. 삭제를 할 거라면은 remove, 그런데 동시에 해당 파일이 갖고 있는 정보값을 지금 열려있는 카탈로그 파일 내부에서 삭제를 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 내에 존재하는 파일도 같이 삭제를 할 거라면은 delete from disk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만약 이제 단순하게 remove를 해주게 되면 일단 두 장의 사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삭제가 됐죠.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바로 2018 06 22 아이폰 폴더가 되겠죠. 2018 06 22 보시다시피 이제 해당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삭제가 안 되어 있죠. 즉 하드디스크 내에서는 파일이 삭제가 되지는 않고 대신에 바로 라이트룸 카탈로그 파일 내부 안에서만 정보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Delete from Disk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스크 내에 있는 파일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이 파일을 다시 이제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062 폴더에 대해서 폴더를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ynchronize 폴더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Import New Photo 해서 2라는 숫자가 떠 있죠. 그 얘기는 라이트룸이 이제 자동적으로 해당 폴더에서 두 장의 사진을 발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port New Photo를 체크를 해놓고 Synchronize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아까 이제 단순하게 리무브를 했던 파일들이 그대로 다시 임포트가 돼서 배치가 된 걸 알 수 있죠. 아까 같이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X키를 눌러서 이제 리젝트 플래그를 붙이지 않고 다시 단축키 U키, 그냥 단순하게 두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키보드 상에 보게 되면 백스페이스 키가 있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리무브 포토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제 포토 쪽에 있는 리무브 포토 기능이 백스페이스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무브를 하게 되면 얘기한 대로 카탈로그 내부에서만 이 파일을 삭제를 해줄 뿐이지 디스크 내부에서는 이 파일을 삭제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옆에 있는 이제 그 delete from disk를 해주게 되면 바로 카탈로그 내부에서도 삭제를 해주게 되고 하드디스크 내부에서도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그 remove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사진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그 바로 어떤 특정 플래그가 붙어 있을 때 X 또 P X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파일에 대해서 플래그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역시 애트리뷰트 바로 여기 있는 플래그를 켜주게 되면은 바로 플래그가 붙어 있는 화이트 플래그가 붙어 있는 상태의 파일만 찾아서 정렬을 해주게 되죠. 다시 클릭. 이번에는 플래그가 붙어 있지 않는 파일만 찾아서 보여주게 되죠. 플래그 표시가 없는 그 파일만 찾아서 나타나게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X 플래그 그럼 이렇게 리젝트 플래그가 붙어 있는 그 파일만 찾아서 표시를 해주게 되죠. 역시 이제 그 애트리뷰트에 있는 이 플래그 정렬 기능을 통해서 특정 플래그 단위로만 정렬을 시켜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none 상태로 바꿔놓죠. none. 다시 플래그는 제거해놓죠. u키 u 이번에는 이제 그 키워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오른쪽 그 패널을 보게 되면은 바로 키워딩이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키워드 기능을 통해서 선택한 어떤 특정 사진에 대해서 글자 단위의 어떤 정보값을 넣어서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로 이 고양이 사진을 선택해서 키워딩에 있는 바로 click here to add to keyword라는 필드가 있죠. 이 필드에서 다음같이 한글 키를 입력해 놓고 고양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고양이가 등록이 되어 있죠.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키워드 태그 모양의 표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아기라고 입력해 놓고 엔터. 그럼 역시 똑같이 붙게 되죠. 이 사진에 대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여자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역시 키워드 태그가 붙게 되죠. 선택해서 나비 엔터. 기차 해변가 꽃이라고 입력해 주죠. 꽃.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입력한 그 키워드를 베이스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밑에 보면은 키워드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서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옆에서 작은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해 주게 되면 바로 해당 고양이 사진만 찾아서 보여주는 거 알 수 있죠.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여자 키워드 바로 여기 있는 화살표 클릭. 그러면은 세 장의 여자 사진만 찾아서 보여주게 되죠. 해변가, 나비, 꽃, 기차. 바로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글자 단위의 정보를 넣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키워드 기능입니다. 다시 이제 그 원상태 그리드 뷰로 바꿔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 메타데이터 타입으로 현재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none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상태대로 되돌아가야 되죠. 이 아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자 아이죠. 선택을 해서 바로 기존에 그 한 번이라도 입력을 했던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키워드 리스트가 키워드 서제션 쪽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를 선택해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사진에 적용이 되죠. 뭐 역시 고양이 사진을 선택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등록해 놓죠. 동물이라고 엔터. 그럼 역시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 두 개의 키워드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곤충이라고 입력을 해주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추가된 키워드는 역시 키워드 리스트상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그 제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키워드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키워드 태그도 붙어 있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역시 선택해서 딜리트. 다시 아기, 여자, 동물, 고양이 적용을 해놓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키워드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사진에 대해서 글자 단위의 정보를 적용을 해서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사진을 잘라내는 크롭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제 바로 이 여자 사진을 버처 카피를 만들어서 바로 컨트롤 다운표를 해서 가상의 버처 카피를 하나 생성을 해놓죠. 이 버처 카피를 이제 선택을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리드 뷰상 바로 크롭 모드로 진입을 해주기 위해서 단축키 R키를 눌러줍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영문자로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입력 모드가 한글 입력 모드가 아니라 영문 입력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영문 입력 모드 상태에서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단축키 R키. 그럼 이렇게 바로 크롭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다시 이제 크롭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ESC키를 눌러주면 다시 이제 크롭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다시 단축키 G키. 이번에는 디벨로프 모드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죠. 버처 카피를 선택해서 단축키 D키. 그 다음에 크롭 모드로 진입해주기 위해서 단축키 R키. 그럼 이렇게 크롭 모드로 진입이 되죠. 크롭 모드로 이제 진입이 되어 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제 코너 쪽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영역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이런 식으로 사선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또 잘라낼 수도 있죠. 또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또 위치를 바꿔놓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방향대로 잘려진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이제 자르기 전 상태, 이전 상태로 백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단축키 R키 또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패널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크롭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죠. 역시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리셋 기능이 있죠. 크롭의 리셋. 그러면 이제 자르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역시 좌우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역시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엔터키.
그러면 그대로 잘려지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그 버추얼 카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축키 I키를 눌렀을 때 바로 파일 네임이 표시가 되죠. 다시 단축키 I키 보게 되면 이렇게 copy1이라는 버추얼 카피로 몇 번 카피가 됐는지 카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 번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 G키, 그리드 뷰, 또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버추얼 카피로 컨트롤, 따옴표, 가상의 카피를 만들어서 해당 이미지 선택, 단축키 R키, 바로 크롭 모드로 진입을 해주죠. 드래그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잘라보죠.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그 비율대로 잘려지는 걸 알 수 있죠. 단축키 G키. 뭐 이렇게 이제 그 크로핑이 되어 있는 이미지만 또 따로 선택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두 장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클릭 선택을 해서 바로 엑스포트로 사용을 해줍니다. 역시 하드 드라이브 스페시픽 폴더를 추주를 해서 LR 폴더에 있는 엑스포트 폴더 선택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이 파일 네이밍 기능을 사용해서 리네임 툴을 사용을 해주죠. 체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에디트를 통해서 파일 이름이 바뀌는 그 형식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이미 파일 네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이제 앞쪽으로 가져다 놓고 바로 여기서 커스텀 텍스트를 인서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언더바 그래 놓고 이제 그 done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커스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하나 추가되죠. 여기서 크롭이라고 입력을 해주죠. 그러면은 바로 크롭이라는 이제 이 문자하고 언더바가 붙어 있는 상태의 이름이 원래 그 파일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랑 앞쪽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름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같이 이제 그 커스텀 텍스트 언더바 파일 네임 바로 이 형식 구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바로 파일 타입은 JPG, 퀄리티는 80, sRGB 뭐 기왕이 하는 거 이제 좀 사이즈를 줄여서 출력을 해보죠. 리사이즈 투 피트를 체크를 해서 가장 이제 길이가 긴 쪽을 바로 롱 엣지를 선택해서 길이가 가장 긴 쪽을 그 사이드를 바로 1024로 1024 픽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치당 그 픽셀 수를 바로 인치당 픽셀 수를 72로 선택을 해주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화면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상 보이고 있는 이제 그 사진의 기본 인치당 픽셀 수는 72라는 숫자를 쓰게 되죠. 이 상태로 해서 엑스포트 그러면은 바로 엑스포트 폴더에 이렇게 크롭이라는 문자열이 붙어있는 그 상태로 파일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역시 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죠. 파일이 갖고 있는 그 해상도를 보게 되면 파일을 선택했을 때 이 정보에 보게 되면 가장 길이가 긴 쪽이 1024 픽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 사진도 가장 긴 쪽이 1024 픽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로 어떤 특정 사진에 대해서 크롭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단축키 R키 바로 이 크롭 오버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사진을 특정 비율대로 그 사이즈를 잘라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다시 단축키 R키, 다시 리셋. 여기에는 이제 이 자물쇠 모양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원래 이 사진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크로핑이 됩니다. 클릭. 자물쇠를 이렇게 잠궈 놓고 이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 원래 원본 사진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된 상태로만 조정이 되죠. 또 이런 식으로 좌우를 뒤집어서 또 비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